트럼프가 폭격기를 돌려세운 순간 가장 크게 환호한 곳은 뜻밖에도 중동이 아니었습니다. 뉴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 증시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계 금융시장은 이란 공습 가능성 때문에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치솟았고 투자자들은 혹시라도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위험 자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유가는 급락했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계 자금은 다시 위험 자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국 증시도 올랐고 유럽 증시도 반등했지만 유독 한국 시장의 반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8% 가까이 폭등하며 단숨에 8,300선을 돌파했고 외국인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왜 세계 투자자들은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자 가장 먼저 한국 반도체를 사들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중동 정세 뉴스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실제로 반응한 대상은 전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자금은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공급망,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발언보다 그 발언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였느냐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장 반응을 단순히 전쟁이 끝날 것 같아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해석하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금융시장은 오래전부터 중동 전쟁 자체보다 전쟁이 만들어낼 공급망 충격을 더 두려워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폭격 장면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며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내려오지 못합니다. 결국 기업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둔화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연쇄 반응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흥미로운 모순을 보여줬습니다. 강경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던 미국은 결국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외교적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은 다른 신호를 읽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조차 지금은 공급망 안정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공습 취소 발언이 나온 직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원유 시장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달러 강세도 약해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전쟁 확대보다 경제 정상화 가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미사일보다 공장 가동률을, 군사 충돌보다 생산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미국 증시 역시 상승했지만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전통적인 방산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월가가 이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멈추면 다시 AI 투자 경쟁이 시작되고 AI 경쟁이 재개되면 결국 반도체 공급망이 다시 주목받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과 침체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중심에는 AI 산업이 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한마디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협상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제 다시 AI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I 산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세계 자금은 반드시 특정 국가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쟁 우려가 완화되자 세계 자금은 곧바로 반도체 기업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랠리의 중심에는 미국 기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지금 AI 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 경쟁의 중심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누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 능력이 되었고, 연산 능력이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강력한 AI 칩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가 부족하면 성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클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뛰어들어도 결국 필요한 것은 서버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현재 AI 서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평가받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장 반응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습 취소 발언은 단순히 중동 리스크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에게 AI 투자 사이클이 다시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투자와 AI 인프라 확장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한국 반도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바라본 것은 오늘 하루의 주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AI 인프라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계속되는 한 한국 기업들이 공급해야 할 핵심 부품의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코스피 급등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계 자금은 지금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 국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우려가 사라지자 가장 먼저 한국 반도체를 매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장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의 작은 변화가 한국 증시를 이렇게 크게 흔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 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공급망 변화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특히 중동은 한국 원유 수입의 핵심 지역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거나 중동 전쟁이 확대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은 유가입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은 곧바로 제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공장도, 자동차 공장도, 배터리 공장도 결국 에너지와 물류 비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전쟁 위험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해상 운송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기업들은 원자재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되고 투자 계획도 공격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제조업 분야는 장기 투자가 핵심인데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투자 결정은 빨라집니다. 여기서 한국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첨단 소재까지 연결된 거대한 제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성장 국면으로 돌아설 때 수혜를 받을 산업들이 한국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첨단 소재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전력 설비가 늘어나면 대규모 산업 설비와 운송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사슬 곳곳에 한국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히 전쟁이 끝난다는 사실에 환호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시작될 글로벌 투자 경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 경쟁의 중심 산업들에 한국 기업들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코스피 급등은 하루짜리 뉴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여준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다시 성장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자 자금은 가장 먼저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번 장면은 단순한 증시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위험에 노출되는 나라처럼 보였던 한국이 이제는 공급망이 정상화될 때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공습 취소 한마디에 세계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가는 내려갔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으며 투자자들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중동 뉴스로만 해석하면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실제로 반응한 것은 전쟁의 종료 가능성보다 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정상화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AI 투자 재개와 첨단 제조업 확대입니다. 세계 자금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로 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의 위치입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수출국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세계가 성장 국면으로 돌아설 때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공급망 국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이 보여준 신호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보다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AI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반등은 단순한 안도 랠리에 그칠까요? 아니면 세계 자금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까요?